전기차 태아조 태아조. 안녕하세요. 전기차 태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테슬라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에서 채널을 구독하여 최신 뉴스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10만 명의 구독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의 독점 커뮤니티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테슬라와 전기차 업계에 대한 흥미진진한 소식들을 가득 담아왔습니다. 테슬라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업데이트와 전기차 업계의 최신 동향까지 모두 다뤄보려고 하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모두 집중하세요. 1. 테슬라 한국 시장에서 중요한 판매 이정표 도달 임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에서 테슬라가 역대급 성과를 달성할지도 모르는 아주 뜨거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이 소식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대박 이야기예요. 테슬라가 한국에서 3만 대 판매라는 대기록을 세우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테슬라 한국 시장에서의 놀라운 성장. 먼저 배경부터 간단히 살펴볼까요? 테슬라는 7년 전 한국 시장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에는 과연 한국 시장에서 잘 될까? 라는 의문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기차가 생소하기도 했고 충전 인프라도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2024년이 된 지금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의 한복판에서 빛나는 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해에만 11월까지 28,498대를 판매했대요. 한 달에 평균적으로 2,005대를 판매하고 있으니 이대로라면 12월 말까지 3만 대 돌파는 떼놓은 당상이죠. 여러분, 테슬라가 한국 시장에서 한 해에 3만 대를 판다는 건 정말 엄청난 기록이에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이전에 한국에서 연간 2만 대도 넘지 못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올해는 테슬라의 역대급 성장을 제대로 보여주는 해인 거죠. 한국 전기차 시장 치열한 순위 싸움. 테슬라가 그렇게 많이 팔았다고? 그럼 한국에서 1등인 거야? 하고 궁금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아쉽게도 아직 1등은 아닙니다. 현재 1위는 한국의 자랑 기아가 차지하고 있어요. 기아는 11월까지 34,384대를 판매하면서 전기차 시장에서 확실한 강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2위를 달리고 있고요. 현대자동차가 테슬라 바로 뒤에서 30대 차이로 3위를 기록 중이에요. 이거 정말 숨막히는 승부 아닙니까? 이 정도면 한편의 드라마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겠어요. 테슬라의 모델 라인업 그리고 사이버트럭. 테슬라가 한국에서 인기 있는 이유는 탄탄한 모델 라인업 때문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판매 중인 모델은 모델 3, 모델 Y 같은 실용적인 모델부터 모델 S와 모델 X 같은 고급 모델까지 다양해요. 그리고 깜짝 소식 하나,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이 한국의 자동차 인증 테스트를 받기 위해 들어왔다고 해요. 사이버트럭, 그 독특한 외관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미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아직 출시 여부는 미정입니다. 그래도 이 소식은 혹시 한국에서도 사이버트럭을 만나볼 수 있는 거야? 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모델 Y 수입차 중 최고 인기, 테슬라의 모델 Y는 한국에서 수입차 1위를 기록했어요. 2024년 상반기에만 41,041대가 팔렸다니 이 정도면 국민 전기차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참고로 이전에는 이 타이틀을 벤츠, BMW, 폭스바겐 같은 유럽 명품 브랜드들이 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테슬라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사실,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 아닐까요? 테슬라의 새로운 시도, 한국 브랜드 앰베서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테슬라가 올해 사상 최초로 브랜드 앰베서더를 선정했는데요.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올림픽 사격 선수 김예지입니다. 김예지 선수는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며 화제가 되었고 최근에는 영화에서 암살자 역할로 출연한다고 해서 또 한 번 주목을 받았죠. 테슬라가 이렇게 대사를 선정한 건 전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테슬라가 한국 시장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테슬라 한국 전기차 시장의 새로운 강자. 이쯤 되니 테슬라가 한국 시장에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아니, 그런데 전기차가 아직도 비싸고 충전도 불편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테슬라는 이미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충전 인프라도 더 촘촘해지고 있고요. 테슬라만의 혁신적인 기술력 덕분에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테슬라가 한국 시장에서 3만 대 판매를 달성할 수 있을까? 아니면 사이버트럭 과연 한국에서 볼 수 있을까?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제 채널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게 해주거든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테슬라가 한국 시장에서 얼마나 멋진 기록을 세우고 있는지 충분히 와닿으셨죠? 테슬라 주가 상승, 새로운 강세 시나리오 등장. 오늘은
테슬라 주가와 관련된 아주 핫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이 소식 그냥 지나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왜냐고요? 테슬라 주가가 또다시 역대급 강세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는 소식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라는 깜짝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와 월스트리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볼까요? 테슬라 주가가 하늘로 치솟는 이유는 우선 현재 상황부터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최근 테슬라 주가는 달러 400을 돌파한 데 이어 웨드부시 애널리스트 댄 리브스가 목표 주가를 달러 515로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급등이라고 봐야 해요. 왜냐하면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목표 주가가 400달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515달러, 그리고 심지어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650달러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니 이건 정말 대단한 변화 아닐까요? 트럼프 대통령과 테슬라, 이 조합이 뭐길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당선이 테슬라에 미친 영향입니다. 댄 리브스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 것이 테슬라의 AI와 자율주행 비전에는 게임 체인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테슬라의 기술 개발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거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테슬라는 FSD 완전 자율주행과 같은 기술을 개발하면서 여러 규제와 장애물을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규제의 거미줄을 걷어내고 테슬라가 더 자유롭게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고요? 자율주행 기술 하나만으로도 테슬라의 가치는 1조 달러 이상이라는 분석이 있으니 이게 현실화되면 테슬라는 말 그대로 슈퍼기업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세 시나리오 달러 650도 꿈이 아니다. 댄 리브스는 2025년까지 테슬라 주가가 강세 시나리오에서 달러 650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봤어요. 이건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충분히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 이유는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 기가 팩토리를 통해 전 세계로 차량을 수출하고 있고 중국은 현재 테슬라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입니다.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AI와 자율주행 기술은 앞으로 더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전기차를 넘어 테슬라가 AI 기반의 자율주행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그 가치는 2조 달러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앨런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도 한몫.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앨런 머스크가 트럼프의 재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머스크는 이번 선거를 위해 어메리커 PAC라는 정치활동위원회를 설립했고 이를 통해 트럼프의 재선 캠페인을 재정적으로 지원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신설된 정부 효율성 부서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머스크의 이런 행보는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테슬라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테슬라의 AI와 자율주행 기술을 더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이라고 판단한 거죠. 테슬라의 미래,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테슬라의 주가는 지금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테슬라에 대한 전망이 이렇게 밝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테슬라의 AI와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은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테슬라 주가 정말 650달러까지 갈 수 있을까요? 트럼프와 테슬라의 조합 과연 성공할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3. 람보르기니 첫 전기차 출시 연기. 오늘은 자동차 마니아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람보르기니가 첫 전기차 출시를 연기했다는 소식인데요. 여러분도 들으셨나요? 전기차 시대가 한창인데 람보르기니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출시를 미뤘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숨겨진 이유와 전략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람보르기니가 첫 전기차 출시를 연기한 이유는 람보르기니는 원래 첫 전기차를 2028년에 출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CEO 스테판 윙클만이 직접 나서서 2029년으로 출시를 연기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윙클만은 우리가 속한 고급 스포츠카 시장은 2025년이나 2026년에 전기차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강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고요? 바로 람보르기니가 속한 시장이 일반적인 대중차 시장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테슬라나 HYUNDI 같은 브랜드는 전기차 시장에서 이미 선두를 달리고 있죠. 하지만 람보르기니는 그런 대중적인 경쟁보다는 럭셔리와 퍼포먼스를 중시하는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이 시장에서는 단순히 전기차를 빨리 내놓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람보르기니의 엄을 유지하면서 완벽한 품질을 선보이는 게 핵심입니다.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로 간다? 람보르기니는 전기차 출시를 연기하면서 하이브리드 모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람보르기니의 하이브리드 라인업에는 우루스,
테마리오라는 모델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이브리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연기관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한 시스템인데요. 이게 요즘 소비자들 사이에서 꽤 인기입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의 강력한 퍼포먼스와 전기 모터의 효율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람보르기니는 왜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를 고집할까요? 윙클만은 하이브리드가 현재 시장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솔루션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가 아직 충전 인프라나 주행 거리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이브리드가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 람보르기니는 하이브리드와 함께 합성 연료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성 연료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 기존의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인데 내연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V10, V12 엔진 사운드를 잃지 않겠다는 람보르기니의 철학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람보르기니 이탈리아를 떠날 수 없다. 여기서 하나 더 재미있는 사실, 람보르기니는 앞으로도 모든 생산을 이탈리아에서만 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윙클만은 람보르기니는 이탈리아를 떠날 수 없다. 이탈리아를 떠난 람보르기니는 람보르기니가 아니라고 단언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람보르기니는 이탈리아의 자동차 문화와 장인 정신을 상징하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생산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전기차 출시 연기가 의미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보면 람보르기니의 전기차 출시 연기는 단순한 시간 끌기가 아닙니다. 이건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람보르기니의 전략적 선택이에요. 물론 전기차 시대에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람보르기니는 우리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간다는 확고한 철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람보르기니의 이번 결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시 람보르기니답다 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래도 전기차는 빨리 나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이 채널을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4. 트럼프 당선 후 EV 프로그램 축소 및 글로벌 관세 추진. 여러분, 오늘은 정말 핫하고 뜨거운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무려 트럼프 대통령 재선 당선 이후 벌어지고 있는 전기차 EV 프로그램 축소와 글로벌 관세 추진 소식인데요. 자동차 시장을 포함해 세계 경제까지 뒤흔들 파급력 있는 소식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이거 놓치면 다음 주 뉴스에 친구들한테 꿀먹은 벙어리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트럼프의 재선, EV 프로그램의 직격탄. 먼저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후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해온 전기차 지원 프로그램들이 줄줄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달러 7,500 EV 세금 공제인데요. 이 혜택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었죠. 그런데 트럼프는 이걸 싹둑 잘라버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왜냐고요? 트럼프 측 논리는 이겁니다. 가솔린차와 전기차의 공존을 보장하면서 미국의 국방 산업과 배터리 공급망을 더욱 강화하겠다. 글로벌 관세 폭탄, 배터리 시장 휘청할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배터리 소재를 전 세계에서 수입할 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강력한 정책도 내놨습니다. 예를 들어 리튬, 그래파이트, 히토류 같은 배터리 핵심 소재들은 현재 중국에서 많이 생산되는데요. 이 소재들이 미국에 들어올 때마다 관세 폭탄이 떨어진다면 전기차 생산 비용이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전기차 가격이 더 비싸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현실이 되면 누가 제일 타격을 받을까요? 바로 신생 전기차 회사들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테슬라는 이런 변화에도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을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이미 대규모 생산 능력과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기 때문에 경쟁사들보다 한 발 앞서 있다는 거죠. 즉, 전기차 보조금이 사라지고 배터리 관세가 붙어도 다른 경쟁사들이 더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바이든표 충전소 예산도 칼질.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바이든 행정부는 전국적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무려 약 10조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측에서는 이 예산도 국방과 인프라에 재투자하겠다며 EV 충전소 확대를 멈추겠다고 나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전기차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충전소 부족이에요. 충전소가 없으면 장거리 운전은커녕 출퇴근길에도 불안하죠. 그런데 이런 충전소 예산이 축소되면 EV 보급이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기차 산업의 성장 속도가 한풀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의 전략, 미국 우선주의와 배터리 자립. 그럼 트럼프의 목표는 뭘까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 모든 정책을 미국 우선주의라는 기조 아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배터리 공급망을 중국에 의존하는 대신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나아가 미국의 국방 산업까지 강화하겠다는 전략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배터리 소재를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우방국들과 개별 협상을 통해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 일본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 관세 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죠. 그 대신 미국산 배터리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머스크의 입장은
EV 보조금 없어도 테슬라는 살아남는다. 그럼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는 이 상황에 대해 뭐라고 했을까요? 의외로 머스크는 EV 보조금 폐지를 크게 걱정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심지어 머스크는 지난달 자신의 X 트위터를 통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정부 보조금을 끝내라. EV, 석유, 가스 모두 포함해서.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테슬라는 이미 전기차 산업에서 독보적인 생산 능력과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보조금이 사라지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없는 다른 제조사들이 더 큰 타격을 받게 되고 결국 테슬라가 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EV 시장의 미래는 어디로? 여러분, 정리해보자면 트럼프 행정부의 EV 정책은 확실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전기차 보급 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고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도 큰 충격이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테슬라와 같은 선두주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볼 차례예요. 트럼프의 정책이 EV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테슬라는 과연 이런 변화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클릭이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